구글 드라이브에서요. 여러분들 그 폴더에서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콜앱 주피터 노트북 파일 하나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제목을 오늘부터는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M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ML. 일단 넘파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제목은 넘파이 5급 5급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복습도 할 거고 5급 기능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준비 다 되셨을까요? 네. 우선 그 임포트 먼저 좀 하고요. 넘파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판다스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판다스.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매트플러립 그리고 C본까지만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넘파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 판다스를 시작하기 전에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복습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넘파이의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 넘파이에는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그 넘파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고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N차원의 배열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과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ND 어레이입니다. ND 어레이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잠깐 저희 복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넘파이를 배열을 하나 만들도록 할까요? 배열의 변수 이름은 AR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rray를 줄여가지고요. ARR이라고 하고요. 넘파이에서 배열을 만드는 함수 중에서 one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ones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shap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반드시 넘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dtype, order, 뭐 device, like 등등이 있어요. 얘는 설명을 보시면은요. 새로운 배열을 리턴을 해준대요. 새로운 배열을 리턴을 해주는데 주어진 모양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규먼트 중에서 shape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죠. 주어진 모양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데 여기 타입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타입도 지정할 수가 있고 근데 값들을 전부 다 1로만 채운대요. 그러니까 전부 1로만 채워진 주어진 모양의 주어진 타입을 갖는 배열을 리턴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shape을 줄까요? 아규먼트로 shape 동사 2, 3이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로 ARR을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몇 차원 배열일까요?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고요. 숫자들마다 점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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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들마다 뒤에 전부 다 점이 찍혀져 있죠. 이거 데이터 타입이 실수 타입이란 뜻이에요. 1.0에서 뒤쪽에 있는 점 0, 0은 생략하고 1점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1이죠. 전부 다 1이고요.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원스라고 하는 그
함수는 numPy의 once라고 하는 함수는 설명대로 주어진 모양과 주어진 타입. 근데 타입은 none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타입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무엇이다? 네,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입의 디폴트 값은 플롯 64가 기본 타입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로만 채워진 배열을 만들어주는데 그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수 1이 아니라 실수 1.0이라고 하는 거를 채워주는 게 기본값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몇 가지 속성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선 ARR. ARR이 변수 이름이죠. 점을 하시면 그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들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가 함수의 이름이거나 혹은 속성들의 이름이 속성들의 이름인데 우선 shape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shape. 당연히 우리가 shape을 지정을 했죠. 그죠? E라고. 그래서 이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은 shape 속성은 튜플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튜플을 리턴해 주는데 로우의 개수와 로우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2차원. 사실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로우와 컬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일 수도 있어요. 2차원 배열에서는 이 순서가 행의 개수, 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사실은 정확하게는 각 차원에서, 각 차원에서 원소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쉐입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이렇게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축은 이쪽 방향이 첫 번째 축일 거예요. 엑시스 0번일 거예요. 그죠? 엑시스 0번으로는 몇 개 원소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두 개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축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 두 번째 축. 레이블러는 1번입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는 원소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똑같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타입은 그 3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라고만 쓰는 거는 사실은 2차원 배열에서만 해당하는 거고요. 해당하는 거고, 배열에서 각 축을 따라서, 엑시스 축을 따라서 있는 원소의 원소의 개수들을 튜플로, 튜플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원소의 개수들의 튜플이라고 할까요? 원소의 개수들의 튜플이다. 이게 쉐입입니다, 쉐입. 엑시스 0번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 있느냐? 그게 두 개. 그 다음에 엑시스 1번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세 개. 만약에 3차원이면 이렇게 그 직육면체 모양이 될 거예요. 직육면체 모양이 될 때에는 축이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 2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축으로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이쪽으로 판때기가 몇 개 있느냐? 이쪽으로 판때기가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으로 원소가 몇 개 있느냐는
요렇게 몇 개씩 나눠지면요. 요렇게 한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세 개가 있다.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으로는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세 번째 축은 요렇게 따라가는 거죠. 요렇게 따라갈 때는 요렇게 한 개가 있고, 뭐 요렇게 두 개가 있다. 요렇게. 그래서 그 축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그 원소의 개수를 센 게 그게 쉐입의 엘리먼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배열에서 D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 타입. D 타입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플롯 64라고 나오죠. 이거는 D 타입 속성은 D 타입 속성은 배열 원소 배열 원소의 배열 원소의 그 데이터 타입이. 그래서 넘파이의 ND 어레이는 여러 가지 타입을 섞어서 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어요.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문자열이면 문자열. 이렇게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타입들을 섞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정수와 문자열과 불리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리스트랑은 조금 다르죠. 리스트는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이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파이썬의 리스트예요. 이제 numPy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타입만 저장을 할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출력할 때 1.0이라고 출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플롯이기 때문에 저렇게 출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쉐입하고 비슷한 건데, 사이즈 결과를 볼게요. 사이즈는 배열의 원소 개수예요. 전체 원소 개수. 사이즈 속성. 사이즈 속성은 배열의 모든 원소 개수가 사이즈. 몇 개가 있나요? 세 개 있고, 또 세 개 있죠. 그죠? 세 개 있으니까 여섯 개죠. 그래서 이 사이즈는 쉐입을 보면 사이즈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쉐입이 2,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2 곱하기 3 이게 사이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3차원 배열이었어요. 3차원 배열인데 2, 3, 4라고 쉐입이 되어 있었어요. 원소 개수는 몇 개일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24개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사이즈입니다. 이게 사이즈. 그 다음에 ARR, NDI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NDIM. 숫자가 뭐라고 나오죠? 2라고 나오죠. 이거는 차원. NDIM이라고 하는 거는요. NDIM은 배열의 차원인데, 디멘전이에요. 디멘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배열의 축의 개수예요. 배열에서 축, 엑시스의 개수. 그게 NDIM이에요. NDIM.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을 보시면, 0번 축이 있죠. 엑시스 0번 축이 있죠. 그 다음에 1번 축이 있죠. 축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가 있으니까 2차원인 거예요. 2차. 아까 그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배열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축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3차원인 거예요. 4차원부터는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불편하죠.
예. 4차원 이상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차원까지는 2차원에다가 투영해가지고 3차원처럼 보이게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4차원 이상부터는 우리가 2차원 평면에다가 4차원을 그릴 수는 없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요 네 가지 속성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멘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쉐입, 사이즈. 요 네 가지 속성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배열을,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numPy.a range 10개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a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범위를 이용해서 range라고 하는 함수의 기능을 이용해서 array,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는 뭐예요? 얘는 0 이상, 10 미만의 정수들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10개의 정수겠죠? 10개의 정수들, 정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출력까지 해볼까요? 프린트 ARR 하면서 프린트 해보시면 1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1차원 배열이죠. 자, 우리 하나씩 다 출력해볼까요? 프린트, 그래서 d타입부터 볼까요? d타입. ARR.d타입. endim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ARR.endim. shape 볼까요? shape. ARR.shape. 그 다음에 size 볼까요? ARR.size. 실행해 보시기 전에 얘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d타입은. 이거 보시면 int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뭐 int 아니면은 int 뒤에 몇 비트 int 정수인지 그렇게 나올 것 같고. 디멘전은 뭐라고 나올까요? 1차원이죠. 축이 몇 개밖에 없어요.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쉐입은 어떻게 나올까요? 쉐입은. 자, 축이 하나인데 이 축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원소가 10개가 있죠. 10개. 두 번째 차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원소 한 개짜리 튜브.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에요. 원소 한 개짜리 튜플. 사이즈는 10개죠.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세요. 맞죠? 타입은 int, 디멘전은 1차원, 쉐입은 첫 번째 축을 따라서 원소가 10개가 있고 두 번째 축은 없으니까 원소 한 개짜리 배열. 원소 한 개짜리 튜플. 어, 이게 쉐입이에요. 이게 쉐입. 그 다음에 사이즈, 전체 원소의 개수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의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요 의미. 이 축을, 첫 번째 축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하셨습니까? 진짜. 자, 이번에는 그러면 ARR을 다르게 또 만들어 볼까요? 넘파 있죠? A, range. 여기 쓸게요.
자, 이번엔 1부터 24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할 거예요. 아, 2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1부터 24까지죠. 1부터 24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어, 스타트, 스탑, 데이터 타입, 디바이스, 여기 쉐입을 주는 게 아니야. 아, 여기는 쉐입을 주는 게 없군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이 다음에 리쉐입을 쓸게요. 리쉐입은 우리가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죠? 모양 바꿔주는 거예요. 모양 바꿔주는 거. 2, 2, 3, 4라고 할게요.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몇 차 안 돼요? 3차 안 돼요. 자, 여기도요. 프린트문을 위쪽에 있는 프린트문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시기 전에 실행하시기 전에 우선 여기 출력된 모습 보시고요. 출력된 모습 보시고 데이터 타입 볼까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정수 아닐까요? 정수. 디멘전은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디멘전은 3. 자, 모양은요? 이게 모양이죠. 이게 모양이에요. 두 개, 세 개, 네 개. 사이즈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계산해주면 24개. 우리 숫자 몇 개로 만들었어요? 1부터 24까지 숫자들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원소 당연히 24개겠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진행. 맞죠? 그죠? 자, 이거, 잘 보시면은요, 어, 첫 번째, 첫 번째 축은, 첫 번째 축에는 요 2차원 배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에도 2차원 배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축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 두 개. 자, 그 다음에는 2차원 배열 안쪽을 보시면 돼요. 2차원 배열 안쪽에는 이렇게 있죠. 2차원 배열 안쪽에는 행이 3개, 컬럼이 4개. 그래서 3 곱하기 4라고 하는 개수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일 바깥쪽 원소가 몇 개냐? 그게 두 개다. 두 개다. 그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만 원소들을 가져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하고는 같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원소의 모양이 행이 3개, 컬럼이 4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3 곱하기 4. 이게 쉐입입니다. 이게 쉐입. 앞으로 저희가 그 넘파이를 이용하실 때, 그리고 머신러닝을 할 때 주로 2차원 배열을 많이 다루기는 하겠지만 3차원 이상의 배열을 다루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쉐입 정보 있죠, 쉐입 정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축으로 몇 개가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축, 첫 번째 축. 그다음에 첫 번째 축 안에 다시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엑시스 0번, 그다음에 엑시스 1번, 엑시스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2차원 배열로 한번 먼저 그냥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인 경우 D타입, 엔딤, 쉐이프,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고
3차원일 때 엔딩, 쉐입, 사이즈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렸어요.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런 기본적인 어, 머릿속으로 이런 모양이 안 그려지더라도 그 배열에서 쉐입이나 엔딤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서 그 리턴 값을 그 속성의 값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으면 아 얘가 3차원이구나 얘가 2차원이구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런 그 결과들만 파악하실 수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두 가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 인덱싱이라고 해요. 인덱싱. 인덱싱은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참조하는 방법이에요. 배열의 원소를 꺼내오는 방법이에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배열 원소를 참조한다. 그러니까 몇 번째 인덱스에 누가 어떤 값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몇 번째 값에 있는 원소를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용하는 게 인덱싱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째 인덱스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죠? 알아야 그 인덱스를 원소를 찾을 수가 있고, 값을 읽을 수가 있고, 그래야 또 값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배열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이 배열은 몇 차원 배열이었다? 3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클래스 이름이 ND 어레이잖아요. ND 어레이. 그래서 1차원 배열은 제가 이렇게 쓸 거고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쓸 거고, 3차원 배열은 이렇게 쓸게요. 3차원 배열, ND 어레이, ND, 3D 어레이. 3차원 배열이다. 대쉬도 지워버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3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걸 앞으로 줄여가지고 그냥 3D 어레이 이렇게 하고. 어레이. 어, 자, 배열에서 인덱스 0번이라고 먼저 했어요. 인덱스 0번. 누구를 찾은 걸까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원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인덱스 0번이에요. 이게 인덱스 1번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3차원 배열에서 3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하나만 가지고 꺼낸 거는 얘는 몇 차원 배열? 2D 어레이가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인덱스 0번 또 0번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1차원 배열이거든요. 근데 어떤 1차원 배열이 될까요? 1, 2, 3, 4겠죠. 1, 2, 3, 4.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0번 원소에서 그러니까 0번 원소가 여기잖아요. 그죠? 인덱스 0번 원소에서 다시 인덱스 0번에 있는 거를 꺼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될까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2, 3차가 나와요. 여기가 인덱스가 순서대로 0, 1, 2니까. 이해되세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세요. 0번, 0번. 이렇게 쓰셔도 이거 같은 결과입니다. 인덱스 연산자 하나 안에다가 쉼표를 쓰셔도 되고요. 인덱스 연산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고. 자, 만약에 제가 ARR 0, 0번, 0번, 그리고 또 0번이라고 했어요. 얘는 뭐가 될까요? 1차원 배열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인트가 들어있죠. 인트예요, 인트. 숫자 하나를 주는 거죠, 숫자 하나를.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스칼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배열, 그러니까 1차원 이상의 배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걸 배열이라고 부르는데, 배열 안에 있는 원소 한 개는 그 스칼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스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세요. 인덱스 0번, 다시 인덱스 0번, 다시 인덱스 0번. 이렇게 쓰셔야 돼요.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이렇게 주는 거나, 이렇게 주는 거나. 자,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열에서 인덱스 0번 원소. 인덱스 0번 원소는, 자, 여기가 0번. 그죠? 요렇게 잘라서. 그 다음 여기가 1번. 그러니까 위쪽에는 1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0번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2차원 배열 안에서, 이 2차원 배열 안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이니까 요만큼을 찾겠다는 얘기죠. 요만큼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1차원 배열 안에서, 그죠? 1차원 배열 안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0, 1, 2, 3번. 0, 1, 2, 3번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걸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축이라고 하는 개념.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이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밑에다 정리를 할까요? 그, 파이썬의 리스트와 파이썬의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법과, 럼파이의, 럼파이의 MD 어레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리스트, 그 다음에 뭐, I, J, 뭐 하나가 더 있으면 K,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차원이면 당연히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을 거고, 2차원이면 인덱스가 두 개가 있을 거고, 3차원이면 인덱스가 세 개가 있을 거고, 4차원, 5차원, 6차원이면 계속해서 인덱스 있을 거예요. 그죠?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각각의 축에 대해서, 각각의 엑시스에 대해서 인덱스 연산자를 각각 써주셔야 돼요. 각, 각각 써주셔야 되는데,
넘파이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시냐면, 그냥 I, J, K, 그냥 안에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합니다. 물론, 넘파이의 리스트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I, J, K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편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편하세요? 두 번째 방법이 편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넘파이 어레이에서 2차원 이상의 배열에서 원소들을 찾을 때 인덱스를 사용할 때 인덱스 연산자를 하나만 사용을 하고요. 인덱스와 인덱스를 그 안에서 쉼표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전부 다 인덱스 하나하나를 인덱스 연산자를 감싸는 방법은 코딩하기도, 타이핑하기도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넘파이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리스트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리스트에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고요. MD 어레이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그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배열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더 간단해서. 근데 데이터 타입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가 리스트냐, ND 어레이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리스트면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리스트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배열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다음 주제는 슬라이싱을 할 거고요. 슬라이싱은 할 게 또 좀 많아서 잠깐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저희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